안녕하십니까. 포스트그레SQL 파트를 맡은 김소현 매니저입니다. 그럼 발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오픈소스에 대한 개념과 대중화, 두 번째로는 포스트그레SQL에 대한 개념과 간략한 특징들, 세 번째로는 포스트그레SQL의 구조, 네 번째로는 포스트그레SQL만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나 특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픈소스란 무엇인가입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란 소스 코드를 공개해서 누구나 특별한 제한 없이 확인, 수정, 배포할 수 있는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만족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이러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특징은 동료 평가와 커뮤니티 기반 프로덕션에 의지하기 때문에 분산된 동시에 협업 방식으로 개발이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커뮤니티가 개발하기 때문에 독점적인 소프트웨어보다 저렴하고 유연하면서 지속성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픈소스 DB인 포스트그레SQL의 라이선스는 BSD MIT 계열입니다. 이 라이선스는 버클리의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배포하는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입니다. 이 소스를 수정해서 새로운 상용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소스를 공개할 의무가 없고 어떤 형태로든 자유롭게 사용, 수정, 배포가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자유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오픈소스 DB인 마리아의 라이선스보다 이런 소스 공개 측면에서 더 자유로운데 그만큼 사용 중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이 없음을 명확히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이유의 배경에는 소프트웨어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습니다. 경쟁과 수직, 폐쇄, 소유의 특징을 가진 클로스드 이코노미에서 협업과 수평, 개방, 공유의 특징을 가진 오픈 이코노미로의 패러다임이 전환이 되면서 기업들은 완전한 제품을 오랜 기간 개발해서 제품을 출시하기보다 다양한 시도를 지향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것을 지향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오픈소스 사용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 차트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비용 절감과 공급 업체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상용 소프트웨어 업체의 경우에는 구매한 제품 말고도 업그레이드나 지원 서비스와 같이 부가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 비용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비용 절감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 공급업체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사용자가 독점 가격 정책과 호환성 문제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를 말하자면 개발자는 특정 기술에 대해 시스템에 적합한지 테스트를 통해 판단이 가능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집니다. 개발자는 또한 자신이 원하는 기능을 새로 추가할 수도 있고 불필요한 건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요건을 충족하는 데 있어서도 이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시장 규모는 다음과 같이 매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향은 DBMS 시장에서도 똑같이 반영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포스트그레SQL에 대한 역사와 시장 점유율, 간단한 특징과 마지막으로는 MySQL과의 간단한 기능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그레SQL은 1975년 버클리대에서 개발했던 인그레스 DB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986년 포스트그레 프로젝트로 후속 연구를 진행하다가 정식으로는 1996년에 포스트그레SQL 커뮤니티 버전을 출시하면서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출발은 위치, 거리, 도형, 정보를 저장하고 연산하는 것이 RDBMS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는데요. 현재에는 많은 기능들이 추가되어서 확장성과 안시 표준을 준수하는 ORDBMS로 발전하였습니다. 이슈를 말하자면 오라클이 MySQL 개발사인 Sun 마이크로시스템즈를 인수합병하면서 MySQL을 사용하던 기업들 사이에 라이센스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 다른 DB로 넘어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달 DB 엔진에 대한 순위를 발표하는 DB 엔진 랭킹의 순위를 확인해 보면 오라클과 MySQL,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의 인기는 작년에 비해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락세는 2013년 이후 꾸준히 보여지고 있는데
포스트그레SQL의 인기는 상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의 포스트그레SQL의 인지도는 아직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서 아직 낮은 수준이지만 전 세계 DBMS 엔진 순위에서는 4위에 랭크해 있고 상위 3개 모두 거대 소프트웨어의 회사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아직은 1위에서 3위까지와는 다소 격차가 존재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꾸준한 인기 증가로 격차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SQL 워크벤치라는 사이트에서 공개한 DBMS별 기능 비교표입니다. 포스트그레SQL은 14개의 카테고리에서 124개 기능 기준으로 1위에 랭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라클만 지원하는 기능보다 포스트그레SQL만 지원하는 기능들이 훨씬 많고 또한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함수나 저장 프로시저들을 포스트그레SQL 형식에 맞게 쿼리를 변환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확장 기능들이 추가돼서 점차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과정에 대해 수고가 덜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포스트그레SQL 공식 홈페이지에 소개되어 있는 특징들입니다. 이 중에서 포스트그레SQL의 메인이 되는 기능이나 특징들은 따로 후반부에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가볍게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양한 플랫폼을 지원하면서 트랜잭션의 속성인 ACID를 준수하고 MVCC를 통해 고도의 동시성 제어를 지원합니다. 또한 다양한 프로시저와 인터페이스를 지원하고 PG 어드민이라는 GUI 관리 도구를 제공하기 때문에 모니터링이나 튜닝이 가능합니다. 복구나 가용성의 측면에서도 스트리밍 레플리케이션이라는 방식을 기본적으로 핫 스탠바이 서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ORDB인 만큼 객체 지향적인 특징도 있는데요. 연산자나 자료형, 함수들을 사용자가 정의해서 추가할 수 있고 테이블 상속 또한 가능하기 때문에 마치 새로운 하나의 프로그래밍 언어처럼 무한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NoSQL 관련해서도 JSON이나 XML을 지원하고 있고 포스트그레SQL의 강력한 기능 중 하나면서 프로젝트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PostGIS를 통해서 지리 정보 객체를 저장하거나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포스트그레SQL과 MySQL과의 기능 특징 비교표입니다. 먼저 포스트그레SQL은 객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자료형이나 함수 같은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객체를 사용자가 임의로 만들어서 개발자가 원하는 기능을 정의해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용량 처리 시스템의 스펙을 갖추고 있고 고도의 동시성 제어가 가능하면서 ACID를 준수하기 때문에 대형 시스템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조인 알고리즘 측면에서도 중첩 루프나 해시 조인과 같이 다양한 알고리즘을 지원하고 있고 JSON, XML의 NoSQL 지원으로 구조화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 처리 또한 가능합니다. 이와는 다르게 MySQL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면서 ACID와 MVCC는 InnoDB와 NDB 클러스터 스토리지 엔진과 같이 사용할 때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단한 데이터 트랜잭션에 더 잘 어울리는 DBMS라고 할 수 있고 설정이나 관리가 비교적 쉽기 때문에 사용자 친화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조인 알고리즘은 네스티드 루프만 지원하고 있고 단순한 읽기 전용 작업의 속도가 우수합니다. 여기까지 간단한 특징을 비교해봤는데 MySQL, PostgreSQL 중에 뭐가 더 빠르냐는 질문에 있어서는 대답을 완전히 명확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드웨어, 구성 및 테스트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고 사용 방식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어떤 시스템에는 어떤 DB가 어울리는지 간단히 정리를 해보자면 읽기, 쓰기 속도가 빠르고 데이터의 정확성을 확인해야 하는 대규모 시스템에 적합하면서 복잡한 쿼리를 실행해야 하는 시스템에서 잘 작동하는 것은 포스트그레SQL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대량 데이터 처리보다는 간단한 데이터 트랜잭션 처리를 위한 웹 기반 환경과 단순 쿼리 실행이 많은 경우에는 MySQL이 좀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포스트그레SQL의 아키텍처입니다. 포스트그레SQL의 전체적인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간단히만 설명드리자면 프로세스 기반 DBMS이고
오라클과 전체적인 아키텍처가 유사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와르와 바큐um 관련 프로세스인데 이는 후반부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단에서 이뤄지는 과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DB를 기동하면 가장 먼저 공유 메모리 영역을 할당하고 포스트 마스터가 시작이 됩니다. 포스트 마스터는 다양한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를 시작하면서 클라이언트와의 연결 요청에 대해 인증과 허가를 수행합니다. 연결 요청을 받을 때마다 백엔드 프로세스를 시작하는데 백엔드 프로세스는 연결된 클라이언트의 모든 쿼리를 처리해서 결과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연결이 끊어지면 이 프로세스 또한 종료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웹 애플리케이션과 같이 많은 클라이언트가 서버와의 연결과 연결 해제를 자주 반복하는 경우에는 PostgreSQL이 기본 연결 풀링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연결 설정이나 백엔드 프로세스 생성 비용이 모두 증가합니다. 이런 경우를 처리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PG 바운서나 PG 풀2와 같은 풀링 미들웨어를 같이 사용합니다. 다음으로는 백그라운드 프로세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는 로그나 통계와 같이 배치 작업으로 돌아가는 프로세스를 말하는데 쉐어드 버퍼풀의 더티 페이지, 즉 변경사항이 일어났지만 아직 디스크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를 점진적으로 기록하는 프로세스와 바큐um 프로세스를 주기적으로 수행하는 프로세스, 와르 버퍼의 데이터를 디스크에 주기적으로 기록하는 프로세스, 그리고 테이블 추가나 삭제 또는 업데이트 수, 데이터 블록 수와 같은 통계 정보를 수집해서 로그를 기록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프로세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PostgreSQL만이 가지고 있는 디테일한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ostgreSQL은 MVCC를 구현한 최초의 DBMS인데 여기서 MVCC는 다중 버전 동시성 제어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읽기, 쓰기 작업이 충돌하지 않도록 동일한 객체의 여러 버전을 유지해서 정밀하게 동시성을 제어할 수 있게 하는 알고리즘을 말하는데 이 알고리즘 구현 방식에 있어서는 DBMS마다 다릅니다. 오늘은 PostgreSQL의 방식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여지고 있는 표들은 테이블에서 업데이트, 딜리트가 일어났을 때 MVCC를 통해 여러 버전을 유지하는 과정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성능 저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 테이블에서 두 번째 레코드에 저장된 값인 100대연을 100대연 수정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기존의 레코드는 이전 버전이라는 표시만을 남기고 수정된 새로운 레코드가 추가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네 번째 레코드의 주제민을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이 레코드는 이전 버전이라는 표시를 남기고 디스크에서는 실제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VCC를 통해서 동시성을 제어할 수 있지만 데이터를 직접 변경하지 않고 디스크에 보관하게 되면서 쓰기 작업인 업데이트나 딜리트 작업이 많아질수록 사용하지 못하는 데드 튜플이 발생해서 성능 저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PostgreSQL은 이런 성능 저하를 방지하고자 바큐움이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바큐움은 컴퓨터 디스크 조각 모음과 그 기능이 유사하고 기본적으로는 테이블 단위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바큐움을 통해 데드 튜플 정리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그림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 번째 레코드 값을 소문자 BBB로 수정을 하게 되면 기존의 레코드는 이전 버전으로 표시가 돼서 디스크상에 남아있고 새로운 업데이트된 값이 추가되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바큐움을 실행시키면 데드 튜플이 정리가 되면서 이후에 새로운 레코드가 추가될 때 해당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바큐움은 자주 업데이트되는 테이블일수록 주기적인 실행이 필요하고 구성에 따라 수동, 백그라운드 작업으로 수행될 수 있습니다. 바큐움에 대한 기본 설정 값들은 매우 보수적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통계 정보를 모니터링해서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데드 튜플의 수를 알아낸 다음에 이를 참고해서 데드 튜플이 몇 건 생길 경우 실행되도록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포스트그레SQL의 고가용성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방식인 스트리밍 레플리케이션 방식에 대해 그림과 함께 과정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스터 서버에서 발생하는 모든 작업을 와르로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와르는 쓰기 전에 로그를 기록한다. 즉 DML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데이터 변경에 대한 내용을 보관하는 로그로 로그 파일은 순차적으로 작성이 되기 때문에 복구 작업 중에 디스크 I/O가 크게 감소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로그를 슬레이브 서버로 전달을 해서 슬레이브 서버에서 받은 로그를 재실행시키면 원하는 특정 시점의 데이터베이스 상태로 복원이 가능합니다. 와르 파일 자체를 전달하거나 파일 저장 여부와 상관없이 내용을 직접 전달하는 방식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공간객체를 이용한 지리정보 조회로 가장 대표적인 SQL문을 가져왔습니다. 이 SQL문에서 CT 테이블과 슈퍼히어로 테이블에는 원래 조인이 가능한 공통 컬럼이 없습니다. 하지만 두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지오메트리 타입의 필드를 공간을 통해 연결하게 됩니다. 조건절을 확인해 보시면 st_containts라는 함수를 사용하는데 이 함수는 CT 테이블의 지오메트리 타입 필드 안에 슈퍼히어로 테이블의 지오메트리 타입의 필드가 포함이 된 경우 true를 반환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고담 CT에 있는 슈퍼히어로의 이름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포스트그레SQL의 도입 사례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도입 사례는 삼성페이의 지문인증 서비스입니다. 이 도입 사례를 통해서 포스트그레SQL에 대한 국내 인지도가 많이 높아졌는데요. 이 서비스는 많은 분들이 쓰고 계셔서 아시겠지만 지문인증 서비스는 사전 등록된 사용자의 지문 정보와 PKI 기술을 이용해서 인증이 이루어집니다. 하루에 수백만 건 발생할 수 있는 인증 트랜잭션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하고 특정 기간 트랜잭션이 급격하게 증가하더라도 신속하게 확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포스트그레SQL이 대용량 트랜잭션 처리에 있어서 안정적인 데이터베이스고 클라우드와 같이 DBaaS의 확장이 요구되는 환경에 대해서도 적합하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마무리로 비용 비교와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로 전환할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소스 DBMS인 포스트그레SQL과 상용 DBMS 중 가장 점유율이 높은 오라클의 비용을 비교하자면 초기 구매 비용과 복제, 보안, 라이선스 지원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비용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오라클은 구매 비용 이외에도 추가 기능을 별도의 라이선스로 분류해서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커뮤니티 버전이 아닌 EDB사에서 제공하는 상용 제품 PPaaS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오라클과의 호환성과 전환 편의성과 함께 유지보수 측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포스트그레SQL도 무조건 모든 기업에게 비용이 저렴하다고는 할 수 없고 포스트그레SQL은 포스트그레SQL만의 구조와 지원 기능, 문법적인 측면에서 오라클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전환 비용과 시행착오 기간 등이 생길 것이고 오픈소스를 처음 도입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외부 업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측면 또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포스트그레SQL로 전환할 시 고려할 사항 3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오라클과 우수한 호환성을 보여주지만 그래도 포스트그레SQL만의 기능들을 활용해서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시행착오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전환 과정은 단순한 솔루션 전환만을 의미하지 않고 기존의 개발 방법론 전략을 수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각 기업 시스템의 특성과 우선사항 그리고 환경에 적합한지 그리고 어떤 시스템부터 적용하면 좋을지 파악이 필요한데요. 최적의 성능을 서비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업무가 어떤 용도인지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다양한 요소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기업이 우선시하는 사항이 사용자 친화성이냐, 속도냐, 안전성이냐, 기술력이냐에 따라서 DBMS는 다를 것이고 따라서 용도와 규모에 맞는 선택과 설계가 중요하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오픈소스로 가야 되고 구조화된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비정형 데이터도 포함이 될 수 있으면서 개발자가 원하는 기능을 커스터마이징해서 추가할 수 있고 오라클과의 호환성이 또한 중요하다고 한다면 포스트그레SQL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PostgreSQL로 전환을 하게 된다면 기존 시스템에서 가장 리스크가 낮은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진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PostgreSQL에 대한 PT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사항 있으시면 채팅으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에서 오라클 투 PostgreSQL이 유행처럼 생겨나지 않을지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서 PostgreSQL의 인식과 동향은 대략 어떻게 되는지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인식이나 동향은 현재 매년 공공기관이나 금융 쪽에서 많이 이제 사용을 늘리고 있는 추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MySQL보다 MVCC 지원에 대한 기능이 좀 더 강력하기 때문에 대량 데이터 시스템에서는 이쪽으로 오라클에서 많이 전환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은 한 2분 정도 36분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그레와 EDB도 비교를 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EDB는 PostgreSQL의 상용 버전인 만큼 오라클과의 호환성을 좀 더 보완을 해서 마이그레이션이 좀 더 쉽게 도와주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또 다른 편의성도 제공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자세한 부분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더 없으시면 5분간 휴식 시간 갖고 5분 후에 엘라스틱 서치에 관해서 백대현 매니저가 PT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